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영수학 계속 수업에 나가기 앞서 중간에 지수 로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수열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 일단 숫자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번호를 먹여서 나열된 걸 수열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하고요. 일단 표기하는 방식은 숫자가 수열이니까 순서를 세운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우게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AN이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순서가 무한대까지 줄을 선 거겠죠. 또는 그냥 AN. 일단 AN을 그냥 수열이라 한다. 근데 이 중에 수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쉬운 것이 일단 첫 번째 A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가 있겠죠. 1, 2, 3, 4 이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첫 번째 항 숫자에서 1씩 더해 나가는 숫자입니다. 1이란 게 공차가 되겠죠. 그런 걸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가 공차라면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D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D만큼 계속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과 유사하긴 하지만 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곱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A 그리고 일정한 수 R만큼은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A 곱하기 R, 세 번째는 A 곱하기 R 곱하기 R 그런 식으로 계속 R을 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을 똑같은 숫자로 곱해 나가기 때문에 공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비워놨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옛날에 배운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라서 비워놨는데 왜 비워놨냐면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거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보고 여러분도 혹시나 공식이 기억 안 나거나 까먹으셨을 때 바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네? 약간 그렇게 되새기면서 유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등비수열의 합은 SN이라고 하고 등비수열을 더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게 A, 두 번째 거는 A의 R, 그리고 세 번째 거는 A, R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R의 N-1승까지 한다. 왜 이게 N-1이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가 R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개수를 세면 R이 1인 것부터 N-1개가 여기 있고 A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총 N개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SN은 이렇게 적어봤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공식은 뭐 기억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 이 각각에다가 R을 곱하는 거겠죠. 그런데 순서를 나중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밀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 R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요. 얘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얘가 플러스 A, R의 제곱 플러스 뭐 이 앞에 있는 거에다 R을 곱하면 얘가 N-1승까지 나오고 마지막은 얘에서 R을 하나 곱해준 N승이 됩니다. 순서가 똑같이 N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아까 순서를 이렇게 느려 쓴 이유가 위에서 똑같은 것들을 그냥 삭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밑에 공간이 비었으니까 A가 남고 얘네들은 빼는 과정에서 서로 캔슬아웃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다 빵빵빵빵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A, R의 N승. 이걸 정리를 해보면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 됩니다. 거의 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SN은 맨 처음에 수열의 합이었죠. 등비 수열의 합. 1 마이너스 R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n번째까지. 그런데 여기서 더 쓸모있는 공식은 만약에 R이 1보다 작은 값이고 그리고 n이 엄청 큰 무한대로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1보다 작은 것들을 무한대승을 해주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SN은 얘가 0으로 가면서 1-R분의 A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나중에 뭐 배당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배당 할인 모형이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게 될 때 도대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무한히 산다고 한다면 뭐 100만 원씩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이걸 할인했을 때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 이런 걸 계산할 때 이런 공식이 쓰여지고요. 결국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1-R분의 A, 얘는 공비, 그리고 얘가 초항이 되는데 이 초항이 무엇이고 계속 곱해지는 숫자가 뭔지만 안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무한 합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제일 좋고, 순간 기억이 안 나셨을 때는 가볍게 이렇게 하면 일단 SM만 쓰고 난다면 자연스럽게 이 유도 과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가치나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전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겁니다. n은 특정 기간이고요. r은 이자율이 되겠죠. 만약에 1년, 현재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이걸 P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이 돈의 가치는 10,000 곱하기 1 플러스 10%가 되겠죠. 만약에 얘를 1년 더 투자한다면 여기에 이자율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자율의 제곱이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고 다시 자동으로 재투자가 돼서 복리 개념으로 2년 뒤에 받으면 결국엔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가지고 n년을 투자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미래 가치예요. 한 번에 중간에 빼쓰는 거 아니고 미래 확 한 번에 받는 가치입니다. 이 식을 거꾸로 환산한다면 미래에 제가 받을 돈이 있겠죠. 미래에 제가 받을 돈을 퓨처 밸류라고 하면 n년이다. n년 후에 제가 받을 돈이라면 이 식을 거꾸로 한다면 이 식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예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미래 가치가 1,100만 원이다. 그러면 미래 가치의 1,100만 원은 동일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오늘날 가치로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돈을 지금 저금을 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걸 계산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할 때 1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를 가지고 몇 퍼센트 이자율로 넣었을 때 1억이 되는지. 그럼 사실 제가 1억이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억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 몇 년 후에 은퇴 계획을 세우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캐시플로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 현재 밸류는 이 P라는 거는 제가 매년 받는 거겠죠. P라는 거를 1년 뒤에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연금을. 그리고 또 2년 뒤에도 P라는 금액을 받아요. 3년 후에도 또 P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아까 공식을 잠깐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1-A, 얘가 초항이었고 얘가
공비였습니다. 계속 곱해 나가는 수. 근데 이 R과 이 R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큰 R로 쓸게요. 이게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쉽게 계산을 하시려면 초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여기서 보면 초항은 1 플러스 R분의 P겠네요. 얘가 초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항. 그리고 공비는 헷갈려서 제가 R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R은 1 플러스 스몰 R분의 1입니다. P가 아니고 보시면 1 플러스 R분의 1만큼 계속 곱해지죠. 이 숫자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공식에 넣게 되면 이 전체 합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1 분의 1 플러스 R분의 P가 되겠죠. 분수의 분수를 정리하는 법. 1 플러스 R을 아래도 곱해주고 위에도 곱해주면 이 식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P가 되고 이것은 R분의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뭐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밸류. 매년 P가 발생하는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R분의 P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손으로 써서 매년 페이오프를 딱딱딱 적은 다음에 이거를 1 플러스 R로 계속 하나씩 늘려가면서 할인을 해야지. 써놓고 나면 무한등비급수의 합이네? 그러면 합에 대한 공식을 쓰면 되겠네? 그럼 이 과정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뭐 제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배당 할인 모형이나 이런 거에도 자유자재로 공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을 하나 써서 다양한 부분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이제 금리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매년 T년 동안 매년 돈을 받는 경우 A란 돈을 투자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여기는 이자율로 있으니까 제가 이자율을 숫자로 하겠습니다. 항상 문자로 보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고 숫자로 보면 훨씬 잘 다가오기 때문에 이자율을 1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란 돈을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우리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를 받게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A가 이만큼 불어나 있겠죠? 여기에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럼 이게 A의 1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T년이라면 자연스럽게 T승을 해주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의 T승이 될 겁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이자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분기니까 3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자율을 얘기할 땐 연이율로 이자를 합니다. 제가 매 분기 10%를 줄게. 이거 너무 많은 거고요. 연이율을 10%를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할게. 그렇다는 얘기는 4분의 1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1년 뒤에 돈을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A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지나면 1 플러스 4분의 10%를 줄 거고요. 2분기가 지나면 여기에 또 한 번 이자를 줄 겁니다. 계속 복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번이 지급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A의 1 플러스 4분의 10%의 4승이 될 겁니다. 이게 1년치의 결제가 끝난 거예요. 1년 후에는 이 정도의 돈이 있을 거고 이 방법대로 매년 또 똑같이 준다고? 그럼 이제 위의 식처럼 여기에 T승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4는 분기에 한 번씩 주니까 똑같은 로직으로 만약에 10%를 주는데 매달 준다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런 식으로 12번을 주는 겁니다. 근데 10%를 준다. 매월 10%를 준다는 게 아니고 10%를 12등분 해가지고 매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와 똑같이 기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자율 R에 대해서 12번을 쪼개겠죠. 1년치니까 이건 보통 연이자율이니까.
그리고 12승 1년 동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12승을 해줄 거고 그거를 t년 동안 준다는데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구분이 되시겠죠? 더 나아가서 그럼 매일 준다면 이제 심플하죠. 매일 준다면 1 플러스 365분의 R 그 이자율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365승을 해주겠죠. 그리고 t년을 준다고? 그럼 t승을 또 해주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매 순간 준다면 이게 보통 금융 뭐 수학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할 때 연속 복리의 개념 매 순간 주는 겁니다. 1초도 아니에요. 더 짧은 시간대로 연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승 t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대만큼 늘리는 거예요. 무한대만큼 늘린다는 게 이자를 무한대로 잘라가지고 무한대 이자율로 주면서 무한대 승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가 갈 겁니다. 결국에 이란 자연상수의 정의는 여기서 연속복리에 대해 이자율을 2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가 튀어나오게 돼요. 물론 2의 개념은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 2는 굉장히 연속적으로 주는 복리 이자율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걸 2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식이 이 부분이 아까 이와 같이 1 플러스 n분의 r의 n승인데 n을 무한대로 키운 경우가 자연상수의 정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억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여기까지는 전 이해는 됐습니다. 매일 이자를 줄 수도 있지. 근데 연속으로 이자를 주는 게 세상에 어딨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플래시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인 세상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자를 주는 그런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 2가 튀어나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무한등비급수의 합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2에 대해서 이제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